오후 진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5분 정도 건강환자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동무에는 상당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 치료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주겸약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겸약침하고 더불어서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신경통이에요. 신경을 많이 써서 아픈 통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이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통증들에 대해서 주겸약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취주사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일단 혈관이 각종 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심혈관 계통도 있고요. 그리고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교환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위장관계가 음식물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런 뼈대나 근육들이 몸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신경계예요. 신경계라는 건 마치 전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건물이 잘 유지가 되려면 전기가 원활하게 잘 공급이 돼야지 기계들이 잘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이 상태들을 잘 체크를 하면은 온도나 습도 같은 걸 이제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인체에서 이제 신경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인데요. 크게 이제 체성신경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신호를 전기를 내보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요. 만약에 이런 체성신경, 운동신경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어딘가가 내가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좀 마비가 일어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감각신경이에요.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감각들을 대뇌에 전달을 해서 내 몸을 감각하고 인식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감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린다든지 화끈거린다든지 시리다든지 이런 통증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신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회로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추신경계고요. 뇌하고 척추 안에 있는 이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말초신경계입니다. 척수를 빠져나와서 몸으로 군데군데 뻗어가는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은 이 몸에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는 감지가 돼요. 그러면은 척수로 모여서 척수 후각을 통해서 대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들, 각종 통증들이 있을 거예요. 이 통증은 몸에서 느끼는 걸까요?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걸까요? 몸. 네, 몸에서 느끼지만은 결국에는 뇌에서 인식을 해야지만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서 뭐 피가 나고 있네요. 언제 다쳤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전혀 안 아팠죠. 그때까지는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근데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으아! 이제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신호들을 보내더라도 뇌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통증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는데, 근데 그 반대도 작용을 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우리 뇌는 또 그게 아프다라고 계속 또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뇌의 특정 부위로 전달이 될 때 이 뇌세포에서 그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죠. 이런 신경 전달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신경인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초신경성 통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경근병증입니다. 신경이 막 척추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 조직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경을 따라서 쭉 저리는 느낌이 나거나 혹은 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협착증이죠. 척추 사이가 공간이 좁아지면서 걷다 보면 점점 신경을 누르면서 조금만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걷기가 어렵고 또 앉아서 쉬면은 또 좀 걸을만 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이제 신경인성 통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신경 때문에 통증이 좀 번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후관절 증후군인데요. 이 경우도 상당히 좀 흔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후관절 척추 뒤에 있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후신경, 후각신경 분지에서 나오는 신경 하나를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좀 무겁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은근하게 좀 무겁고 아프게 느껴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통증들도 신경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통증들이고요. 좀 숙이면은 좀 증상이 편해지고 뒤로 젖히면은 증상이 좀 더 확연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거는 이제 신경병증이에요. 뉴로파스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데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손끝이 좀 저린다든지, 아니면 발목 터널에서 눌려서 발바닥이 좀 저리거나 화끈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앉아있을 때 서해인대에서 대퇴외피신경이 눌려가지고는 다리 바깥쪽이 좀 저린다든지, 아니면은 좌골신경도 유명하죠. 이상근 쪽에서 좌골신경이 눌려서 걷다 보면 이제 다리 뒤가 쭉 저린다든지, 혹은 비골신경이 마비가 돼서 좀 푸트랍이 생기거나, 아니면 종아리 바깥쪽이 좀 저린다든지, 또 목 디스크하고 유사하게 흉곽 출구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각근 쪽에서 상완신경층이 눌리면서 팔을 내리고 있다가 이제 팔이 점점 저려오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경이 눌려가지고 나타나는 통증들은 대부분 좀 통증, 저림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신경이 살짝 건드려지고 있을 때는 좀 저리다, 아프다 이런 정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 수초가 손상이 되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극심해져요. 막 불에 타는 것처럼 여겨진다든지, 상당히 너무 저리고 아파가지고는 잠을 못 자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통증이 좀 덜해요. 대신에 마비가 생깁니다. 감각 자체가 아예 남의 살처럼 둔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신경이 손상이 돼버리면은 힘이 아예 안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디스크 때문에 밤마다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는 힘들어요 하는데, 좀 좋아졌어요 라고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은 좋아진 게 아니라 통증은 좀 줄어들었지만 감각이 아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만약에 그렇다 그런 건 좋아진 게 아니죠. 신경 손상이 조금 더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자극받아서 이제 통증들을 느낄 때 통증의학과나 뭐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 가시면은 너브 블럭이라는 거래요.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분지에다가 리도카인 같은 마취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통증이 전달이 안 되겠죠. 대신에 어때요? 신경이 마비가 됐으니까 좀 무뎌져요. 그래서 통증은 덜 느끼더라도 뭔가 좀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한의원에서는, 저희 어깨동무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대신에 이제 놔드리는 게 주겸약침이에요. 주겸약침 자체는 상당한 고장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투압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온들을 좀 정상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초를 자극을 주면은 말초 신경을 따라서 척수로 들어가서 척수 후각에서 대뇌로 올라가서 통증을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주겸약침이 작용하는 부위는 이 척수 후각에서부터 말초까지 이 사이에서 이제 주겸약침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전이에서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부에 플러스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탈분국은 급격하게 이제 주변으로 전파가 되면서 신호들이 아주 빠르게 신경을 따라서 전파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신경을 따라서 쭉 신호가 대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겸약침이 이런 흥분을, 신경의 흥분을 바로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상당히 고농도의 알칼리 이온인데, 이것들이 신경이 역전이, 신경막에서 역전이 현상이 된 것들을 바로 안정전이로 좀 바꿔주면서 통증 자체의 신호 전달을 많이 억제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고농도 용액이에요. 그래서 삼투압을 국소적으로 아주 강하게 일으킵니다. 중간에 그 주변의 순환을 일시적으로 촉진을 시키면서 좀 순환이 정체되어 있던 것들을 빠르게 순환을 시키면서 좀 더 상처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신경이 포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만성 통증에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작이라는 현상이에요. 센시티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초 감작하고 중추 감작이 있는데, 말초 감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살짝 쓰다듬는다고 아프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처난 부위를 쓰다듬으면 어때요? 되게 아프겠죠. 그렇게 말초가 예민해지는 게 말초 감작이고요. 중추 쪽에서 우리 척수 후각을 통해 가지고는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 척수 후각 쪽에서도 감작이 일어나요. 같은 신호가 계속해서 가령 이제 다리 옆쪽의 문제가 L4를 통해 가지고는 대뇌로 전달이 된다고 해봐요. 그럼 L4로 계속해 가지고는 신호가 몇 달 동안 계속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요, 그 부위가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L4뿐만 아니라 L3, L5까지도 같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오래 지나면은 그 위아래 신경까지도 다 예민해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찍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다리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 하나가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역치가 낮아졌다, 통증을 인식하는 그런 역치가 낮아졌다고 표현하는데요. 주겸약침은 그 신경절 주변에다가 쏴주게 되면 이런 역치 자체를 다시 높여주면서 좀 감작 현상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는 주겸약침 어때요? 좋아요. 그게 괜찮죠. 병원에 가가지고 리도카인 마취를 하시겠어요? 무디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좀 신경을 살려서 다시 좀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치료가 더 나을까요? 물으나 말하겠죠. 해서 어깨동무에는 다양하게 좀 더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